안녕하십니까. 의시 행정국장 박광길입니다. 네,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취재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 녹화 시작해서 언론 교통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행정지원국의 브리핑은 의시 제39회 우리 시민의 날 행사 개최와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전세 프로젝트 운동 추진, 또한 제340회 우리시의회 임시회의 긴급 현안 질문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9회 우리 시민의 날 행사가 다음 달 10월 10일 9시 30분부터 우리 한강 시민공원에서 개최됩니다. 각동 주민대표단의 입장식을 시작으로 기념식, 돌별 장기자랑, 축하 공연 순으로 진행되며 올해는 특히 구리 시민대상 네 분야에 대해서 네 분에 대한 시상이 있습니다. 구리 시민대상은 구리시 발전에 이바지하고 명예를 높인 시민을 대상으로 2년에 한 번 네 분씩 선발을 하여 올해는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공고를 통해 후보자를 접수하였고 공적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하였습니다. 2천여 명의 주민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안전관리와 안전을 기하며 소통과 화합을 위한 즐거운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전직원 대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 추진 관련입니다. 점차 강화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제도에 대비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공공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주체의 권리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행정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리시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전세 프로젝트 운동 추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시는 경기도 주관하여 추진 중인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일환으로 최근 수도권의 전세 사기가 급증하여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공인중개사 역량 강화 및 윤리성을 향상시켜 시민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안심중개 안전전세 프로젝트 운동을 시행 운영합니다. 지난 9월에 구리시청에서 구리시 안전전세관리단 및 운영협의회 위촉식을 개최하여 공인중개사협회 구리시 지회장 등 14명을 관리단원으로 위촉하였으며 위촉된 관리단은 부동산 중개 분야 불법행위 모니터링 및 합동 지도 점검,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지원 및 관리, 부동산 중개 문화 개선 활동 추진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주요 실천 과제로는 임차인에게 위험한 물건 중개 취급하지 않기, 전자계약 작성 동참,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확인, 공인중개사무소 종사자 신분 고지, 임대인 필수 제공 목록 포스터, 사무실 비치 및 안내, 소유권 및 권리관계 계약, 문자 안내 서비스 제공 등이 있으며 지속적으로 지회, 분회별 자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전세 피해 예방을 독려하고 자발적인 중개사무소 동참 운동으로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구리시 안심중개 안전전세 프로젝트 운영을 통해 공인중개사 스스로 부동산 중개 문화를 개선하고 민간이 협력하여 시민이 안전한 부동산 거래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발표드린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 제가 구리시의회 임시회 긴급 현안 질문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월 4일부터 시작된 제34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가 9월 13일 종료되었습니다. 임시회 개최 초기에 긴급 현안 질문과 관련해서 의사 일정이 무리한
연기되기도 하였지만 긴급 현안 질문이 이루어지면서 임시회가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과 일반 안건 등 임시 안건 처리를 위해서 임시회를 잘 마무리해 주신 시의회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긴급 현안 질문을 진행하면서 사실과 다른 부분들과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긴급 현안 질문에서 주요 근거 자료를 공개된 언론 보도 자료는 많은 내용이 사실과 달라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보도 자료에서는 먼저 정책보좌관의 업무 범위 확대 부분과 관련하여 정책보좌관에게 부시장의 권한을 넘어서 시장의 결제 라인을 좌지우지하는 권능을 부여한 것처럼 표현이 되어 시민들에게 자칫 오해와 거짓 선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이에 대해 분명히 정정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28일 시행한 정책보좌관의 업무 범위 확대 알림 공문은 주요 현안 사업 결제 시 협조자로서의 결제 이행을 지시한 사항으로 이는 정책보좌관의 적법한 업무 범위입니다.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협조자는 검토자와 동급의 역할 수행이 불가능하며 결재권과도 엄연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책보좌관의 주요 현안 사업 협조 결재는 민선 7기부터 시작되어 민선 8기로 이어진 행정 체계입니다. 다변화되는 행정 환경과 신속한 의사 결정을 위해 정책보좌 기능은 강화될 수밖에 없고 정책보좌관의 이러한 역할은 부시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지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 불확실한 표현과 사실을 명확히 체크하지 않고 추측성의 일방적인 주장만 나열된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공개적인 임시의 자리에서 노출시킨 것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비단 이번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4월 우리 시의회 정리의 브리핑에서도 구리 안성간 도로 중 한강대교 명칭을 구리대교로 명명해달라는 서명부의 전화번호가 국회의원 예비선거 운영에 불법 활용됐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의회에 접수되었다고 행감 때 살펴달라는 내용의 브리핑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서명부에는 전화번호 자체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사전 사실 확인조차 없이 무책임한 언론 노출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된 우리 시의회 긴급 현안 질문제도 보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긴급 현안 질문 제도는 2023년 3월 권봉수 부장님 당시 우리 시의회 회의 규칙을 개정하면서 신설된 사항으로 긴급 현안 질문 요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자칫 긴급 현안 질문이 남용될 경우 불필요한 행정력의 손실이 우려됩니다. 이번 부시장 공백과 관련한 긴급 현안 질문도 민선 8기 시작 이후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답변 등을 통해 수없이 답변했던 사항입니다. 부시장 공석으로 인한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이 담보되지 않아 긴급 현안 질문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긴급 현안 질문을 한다고 했는데 이번 긴급 현안 질문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고 그에 대한 질문이 이루어진 것은 없었는데도 이것이 과연 긴급 현안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보도 내용이 전부였습니다. 또한 질문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 시장이 답변하는 것을 제지하는 장면도 고스란히 선출되었습니다. 긴급 현안 질문은 제한된 시간 안에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임에도 대부분의 시간을 질문에 할애하고 답변할 시간조차 제대로 주어지지 않아 과연 현안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듣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들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긴급 현안 질문 제도에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구리시의회 의원님들께 정중히 긴급 현안 질문의 보완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시장 직위의 공석에 대해 여러분들의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우려를 부식시키기 위해 30년간 구리시에서 근무하고 지역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국소장 이하 1천여 공직자들이 면밀히 업무를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혁 우리시는 3년 연속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최우수상 수상 등 여러 분야에서 우리시의 우수한 행정력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 모든 공직자는 여러분 염려하시는 행정의 비효율, 행정의 왜곡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업무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을 선선해지는 완연한 가을입니다. 한절기 건강에 유념하시고 항상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언론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언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하실 때에는 앞에 있는 마이크를 켠 후 소속 언론사와 성함을 밝혀주시고 질문인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뉴스줌의 정덕영 기자입니다. 네. 그 전세 사고 막는 그리고 교육을 하신 건데 혹시 그 구리시 전세 사고 피해 건수랑 뭐 피해 금액이 혹시 특정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구리시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이제 지원 관련 사항은 이제 경기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저희 시로 접수됐던 사항은 약 50여 건 정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경기도에서 이제 위원회를 통해서 확정이 되면 정부 차원에서 지원 정도로 확인되고 있고요. 지금 그렇게 현재까지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정확한 금액이나 뭐 이런 부분은 이제 제대로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50여 건 정도 우시에서 피해가 발생이 됐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경기의 노효석 기자입니다. 좀 덧붙여서 추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안심중개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제가 볼 때 상당히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경기도청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브리핑을 몇 번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때 본 기자가 질문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공인 중개사들에 대한 정신 교육이나 아니면은 뭐 벌점 부과라든지 관리를 굉장히 잘했으면 했다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드렸었는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별로 없었거든요, 도청에서는. 근데 구리시가 이렇게 선조적으로 이런 것을 한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으로 보여주고요. 문제는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고 지속 가능해야 하는데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전세 사기라고 하면은 이제 공인중개사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인중개사들이 어쨌거나 이제 중개를 하면서 물건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많이 알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지금 저희가 이제 추진하는 이런 실천 과제를 잘 추진하고 또 잘 이행이 되면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걸러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난 8월에도 개업 중개사 교육, 연수 교육을 실시했는데요. 이런 교육을 좀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또 안내 등록 때 이제 192개 정도 이제 등록 중개 사무소가 모두 이런 운동에 동참하겠다. 이런 서명도 지금 제출이 돼 있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전세 사기가 예방될 수 있도록 시 자체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는 뭐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조치도 하고 또 이런 운영 협의회 전세관리단 운영 협의회 구성을 통해서 또 그분들이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하다 보면 전세 사기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있으십니까? 네, 예, 인천일보 박경 기자.
340회 임시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네. 시장님이 부시장 개방형 임명에 대해서 소신을 밝히셨는데 사실 경기도의 정책과는 상당히 배치되고 거의 불가능 현 제도로서는 불가능하다. 현 관행으로서는 네. 불가능하다고 하면서도 경기도가 계속 부시장을 임명이 됐던 계속 협의를 하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경기도와 그 협의가 어느 수준까지 진행이 됐고 지금 민선 8기가 지금 반을 넘어갔잖아요. 네. 까딱하면은 민선 8기는 부시장이 없는 민선 8기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시에서는 그 부시장 임명에 대해서 어떤 그 생각을 가지시고 경기도와 협의를 하시는지 좀. 네.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 임기 초기에 이제 시장 건석이었기 때문에 아마 개방형으로도 추진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 어찌됐거나 이제 결론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개방형 확인은 좀 곤란하고요. 어쨌거나 경기도와 인사 교류를 통해서 시장을 임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 없고요. 그 부분에서 이제 경기도하고 이제 우리시 하부의 어떤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시 입장에서는 뭐 아시겠지만 1대1 인사 교류를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좀 불가하다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뭐 어쨌거나 부시장을 모셔와야 되는 좀 이제 상황도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또 부재로 인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현 상태에서는 저희가 쭉 얘기했듯이 1대1 교류를 통해서 경기도한테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그렇게 반영해 주시기를 지금 계속 간곡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경기도에서 그 부분은 아직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의견도 좀 있었고 공식적으로 뭐 이게 교류를 통해서 어떤 문서나 이런 게 온 부분은 없었기 때문에 인사 교류라는 게 원칙 따지면 합의가 되고 1대1 교류가 다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어쨌거나 이제 올해도 지금 다 지나가고 이제 12월도 정기 인사철이 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경기도랑 그런 부분을 좀 협의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현재 입장에서는 뭐 딱히 바뀐 사항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대1 인사 교류 방침을 포리시에서는 계속 고수를 하겠다. 네. 그런 말씀. 현재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부장님. 판도씨 설명드립니다. 다른 약간 중복된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 전세 사기에서 공인인사 역할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나 전세 사기의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대안에서는 좀 벗어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인중개사들의 안심에만 의지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요? 혹시 구리시가 전세 사기에 대한 조사나 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를 구축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 부분은 뭐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세 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면서 우리 시도 이제 개발되고 새로운 건물들 많이 쓰고 오피스텔도 있다 보니까 그런 피해가 발생이 됐던 상황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시 단위에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피해 접수 받고 조사 의뢰하고 또 그 결과가 나오면 그분에 대한 어떤 지원에 대해서 이제 시가 긴급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아시겠지만 그
그거에 대한 뭐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지금 말씀드렸듯이 공인 중개하는 과정 중에서 그나마 그래도 중개하시는 분들이 역량을 좀 발휘해서 나름대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그 최저임금관리단을 구성을 하고 교육을 통해서 이제 민간 영역이지만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하고 이런 역할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그런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서 전세사기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쉬운 거는 뭐 실단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은 없다는 게 조금 많이 아쉽고요. 그럼에도 이제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어쨌거나 그분들을 통해서 그들의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질문 중에 전세 사기 관련해서 정진영 기자님 질문해 주셨을 때 저희 답변 중에 관내 전세 사기 건수가 50여 건 정도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경기도에서 나온 통계 자료인데 비공개 구리시만 50건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 50여 건이지 그게 저희가 산출한 건수가 아니고요. 아, 구리시에서 경기도 파악한 게 아니고. 내에서도 지금 현재 이 건수를 갖다가 공개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게 아마 얼마 전에 뉴스에서도 뭐 어느 지역에 뭐 200여 건의 뭐 전세사기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 지역 내 파장 부분이 상당히 좀 그러니까 이제 전세 사기가 크게 확정이 됐다는 게 아니라 신고가 된 건이 한 그 정도 선에서 최종적으로는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고 또 그 자료 자체가 비공개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GH 브리전이 지금 여기 국소관은 아니잖아요. 네, 현재 국장님 부시장 대행을 하시니까 네, 여쭤보겠는데 지금 그 김동연 지사가 GH를 2026년까지 운전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경기도와 경기도의 분위기는 사실 이제 부시가 서울 편입을 추진하기 때문에 썩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도지사는 그렇게 발표를 했지만 그 도청이나 도의회 분들은 좀 아니다. 예정대로 갈 수 있지 않을 수도 있다. 도지사는 그렇게 발표했지만 사실 이게 뭐 도지사가 발표한다고 해서 거쳐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리시는 어떤 그 대책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어쨌거나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현재 상황이 진행되고 있고 또 경기도지사에서도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발표에서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었고 이제 구시 입장에서는 2026년까지 이전하는 거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다른 부분은 뭐 아직까지 통보된 사항도 없고 언급된 사항도 없고 현재 그 도시계획 결정이 아마 도에서 위원회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그 부분이 뭐 조금 어떻게 바뀔 수 있지 않냐 이런 부분을 현재는 저희 시 입장에서는 갖고 있지 않고요. 그 부분 지속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제 계속 늘 뭐 얘기 나왔듯이 서울 편입하고 배치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지적들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그거와는 상관없이 저희가 오늘 말씀드렸듯이 그런 상태에서 특별히 바뀐 사항은 없고 당초 계획했던 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까지만 제가 알고 있는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계시지 않은 정도로 여기서 질의응답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브리핑은 그 다음 주
주, 다다음 주 축제라든지 진출다리 행사라든지 해서 10월 17일 목요일 열시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전도시구 소관부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정례 브리핑이 확정되는 대로 저희가 문자 메시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4년 9월 4주차 이시 정례 행사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